안녕하세요. 피플에어 신혜성 참PD입니다. 참PD. 네, 반갑습니다.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무튼 오늘은 미국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를 까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또 안 했죠. 또 패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업체들을 진짜 상태를 하나씩 다 여러분한테 까발리는 상태들을 혹시 거기에도 루시드가 네, 좀 죄송하지만 있어요. 예. 뭐야. 루시드 리비안도 포함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을 전 나열할 뿐이에요. 진짜로.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11빌리언 달러를 인베스팅한 포드를 칭찬하고 1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고 GM한테는 7빌리언 달러를 전기차 투자로 이렇게 투자해줘서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일론 머스크가 아닌데 이번에 진짜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원래는 이런 거 달면 싫은데 보면은 테슬라는 이미 5만 개의 일자리를 미국에 이제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게 GM이랑 포드 합친 거 2배를 넘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묶고 더블로 가도 묶고 더블로 네. 가죠. 지금 두 개 합쳐도 많은 솔직히 것 같은데. 15,000밖에 안 되잖아. 2배 해도 3만인데. 근데 EV 시장에서 이렇게 일자리 만든다고 칭찬하면서 정작 제일 잘하고 있는 테슬라는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좀 짜증나는 일이어서 GM이랑 포드 성적을 이제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렇게 전기차 언급을 이렇게 여러 번 한 이유가 있나요, 굳이? 전기차 언급을 여러 번 할 이유? GM 얘기 한두 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죠.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떠오르는 시장이고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기 표도 얻어야 되고 이제 UAW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GM이랑 포드에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테슬라를 언급 안 하고 전기차는 강조해야겠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전 응원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바이든이 그래서 뭘 하겠냐고 하니까 기도를 하겠다고. 아, 그러니까. 처음에 뭐 강력한 제재 그러면서 경제 제재 점점 심해지긴 했는데 그것도 다 열어보면서 눈치 보고 있고 프랑스는 전투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물론 자원한 사람들의 하나서지만 그런 이야기도 하고 바이든은 진짜 정치인이구나. 그리고 그런 바이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테슬라는 칭찬 안 하고 GM이랑 포드는 이렇게 밀어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GM이랑 포드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하도 화가 나서 먼저 GM 4분기 성적을 한번 볼게요. 쉐보레 볼트 25대 그리고 험머 EV라고 그렇게 막 자랑하던 거대한 자동차 한 대 총 이거를 26대를 3개월 동안 팔았던 거예요. 한국에서만? 아니요, 미국에서. 전부 다 미국에서요. 전 세계 한 7만 대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특별한 거긴 해요. 이 아래 그래프 보면은 안 그려진 게 아니라 이 전에 생산된 게 있는데 4분기가 유독 없었던 거예요. 제가 메리바라 회장이 했던 얘기가 여러 개 있는데 뭐 반도체 쇼티지일 확률이 제일 높아 보여요. 제목도 웃겨요. 여기서 넘버 2는 이제 포드에게 자리를 내줬다. GM이 포드한테 내줬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뭐 여기 24,828대인데 그래서 포드 얼마나 만들었는데 보면 27,140대. 이거밖에 안 만들었어요. 약간 노홍철 없는 노홍철 팀을 보는 듯한. 그쵸. 그리고 여기 포드가 이때 2021년도에 만든 게 머스탱 마기인데 여기 잘못 그려서 2020년 모델 이제 F150 라이트닝 만들 거고 2022년형 또 이 트랜짓 만들 거라는 거고 이때 판매된 거는 다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EV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로 가는 EV 자동차만 말하고 있고 하이브리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이 둘 다 테슬라랑 비교해가지고 저번에 93만 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루시드 한번 볼게요. 나오긴 나왔네. 루시드는 원래 2만 대를 생산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40% 정도 감소된, 그러니까 정확히는 12,000대에서 14,000대를 생산할 거다. 2만 대가 목표였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레더 데니저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고급 유리랑 그다음 카페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를 갖고 있는 루시드의 기술이 나쁘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루시드 괜찮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결단력이나 실행력은 사실 이미 입증을 받은 테슬라와 이제 앞으로 입증을 받아야 하는 루시드로 이렇게 좀 갈릴 수가 있겠죠. 그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고급 자동차는 그 안에 내외장이 되게 이쁘고 이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뭔가 붙는 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양산할 때 좀 어려움을 줘요. 양산에선 장점은 아니에요. 단순하고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데 테슬라는 진짜 없거든요. 루시드가 고급차를 만드는데 고급 내장이나 외장은 양산에 더 불리한 면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공급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러시아가 문제를 일으킨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어이없는 이유로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루시드 상태는 이렇고 리비안도 이건 욕먹어야 될 것 같은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대거든요. 20만 대 선이고 대충 10만 대 좀 안 되는 물량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상한 짓을 했어요. 구매자들한테 가격을 올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샀는데 예약한 사람들한테 예. 고객들한테 물건 가격 올린다고 하면 이전에 예약한 사람들 가격은 보존해주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전하는 게 않고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격을 올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심해. 보면은 얘예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8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8만 달러면 이제 1억 정도 될 텐데 9만 6천 달러가 돼서 1만 6천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20%를 상승시켜버렸어요. 차 가격이 한 2천만 원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차를 살지 말지 고민되죠. 안 사죠. 안 살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3,200명 정도 투표했는데 1,700명 정도는 캔슬한다. 기존 유저들이. 그리고 970명 정도는 옵션을 좀 낮은 걸로 한번 고민해보겠다. 그리고 1.1K는 결정 중이다. 900이 아니네요. 97명이네요. 네. 이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배터리 용량도 크고 차도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와, 저 차를 저 가격에 내면 저기는 그래도 괜찮겠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나오기 전에 대항마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건 이제 물론 공장의 생산 캐패시티이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를 다 판단 얘기는 없지만 이 그래프에는 이걸 다 팔려고 만드는 건데 지금 양산도 잘 안 되는 시점에서 자기네가 계산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1공장 짓는데 이거 완성도 안 되고 돌리지도 않는데 2공장 동시에 짓고 있거든요.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되게 심각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루시드보다는 리비안의 이 발표가 훨씬 더 치명적으로 느껴져요. 원래 저는 루시드 되게 좋게 봤던 이유가 아마존이랑 같이 협업하니까 트럭 배송하면서 루시드가 아니라 리비안. 그쵸? 리비안이 아마존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10만 대 정도 사가지고 이렇게 배송을 하면 학습량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그냥 차가 안 팔릴 것 같은 상황이라 조금 문제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팔면 손해라서 이게 올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팔면 손해인데 사실 적자를 봐서라도 팔아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계산해봤더니 그게 아닌가 보죠. 차를 팔아서 남는 게 없는 상태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이거는 마진율을 우리가 그냥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럼 아예 생산을 못한 거예요? 생산 잘하고 있어요. 생산 잘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의심도 해요. 어차피 만들었을 때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충분히 물량 확보가 안 될 거니까 비싸게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팔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차피 비싸게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팔자. 우리 지금 여력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작전을 지금 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오히려 진짜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프리문트는 50만 대 캐파는 이미 달성했고 그 이상 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아주 이거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예요. 그리고 기가상하에도 저번에 4분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90몇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증설해서 200만 대 캐파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예요. 거의 여태까지 제일 비슷한 예측을 했던 사람이 트로이 테슬라이크인데 원래 계획은 50% 생산하는 걸 늘리는 거지만 가장 잘 예측했던 사람은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이제 160만 대를 만든다고 해요. 그럼 물론 기가상하가 한 번에 200만 대 캐파가 되는 게 아니고 100만 대까지만 가도 대단한 거긴 한데 이거 두 개만 해도 벌써 비슷하잖아요. 근데 두 개 놀잖아. 기가베를리랑 기가텍사스 계속 놀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기가베를리는 생산 허가가 거의 확정적이고 기가텍사스는 돌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 저번에 한번 보여줬듯이 기가상하의 현재 규모가 요 정도거든요. 테슬라 프리먼트 공장은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건 최적화된 사이즈가 아니고 기가팩토리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근데 기가 베를린 2만원, 기가 텍사스 2만원이에요. 다 지었어 둘 다.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680 배터리도 100만 개 만들어가지고 기념사진 이번 1월달에 찍었잖아요. 이거 대충 한 20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리고 지금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뭐 다 반도체 쇼티지도 더 심화되고 네온이나 이런 크립톤 그런 가스 같은 것도 사실 중요한 자원이고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에서 대부분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밀 생산량도 거의 한 세계 한 20%에서 30% 정도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이렇게 가져간다고 해서 뭐 공급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러시아랑 교역을 하거든요. 근데 기가상하이가 중국에 있으니까 이게 또 테슬라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불리할까? 그런 의심을 또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반도체 쇼티지가 나서 이제 삼성전자도 데미지 받을 건데 그러면 이제 칩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래도 가장 유리하다. 다른 업체들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BEV 차량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약간은 생산 계획을 너무 긍정적으로 했다가 손해를 본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이던스는 원래 업체들 가이던스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테슬라가 그러니까 생산량을 되게 잘하는 거죠. 50% 성장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뭐 서프라이즈 이런 걸로 주가를 좀 올리려는 생각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나머지랑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좀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미국은 또 독과점 같은 거 되게 싫어하니까 경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시팅. 그런 게 필요해요, 사실. 근데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번에 3프로TV에서 테슬라를 다뤘었는데 주제로 마진율로 보면은 현대가 10대를 팔면 테슬라가 한 대 팔았을 때 마진이 비슷해요. 아, 그쵸.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애플의 모습을 되게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 루시드가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루시드도 잘하는 근데 여기 있는 가이던스조차도 현실적이라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이유로 달성하지 못하고 리비안도 역시나 그 가격이 좀 많이 싸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좀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다 상식 안에서 노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한 과정을 업체들이 한 번에 따라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하고 사야겠네요. 저는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데 다른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건 투자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적어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우리 무서운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테슬라를 잘 사도 키움증권이 날아가면은 지금 루시드가 24달러예요. 근데 저는 24달러면은 충분히 사볼 만도 한데 추천하십니까 혹시? 루시드 투자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저는 들고 있으면 무서워서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저번에 40% 내렸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44% 내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 모아야지라는 생각밖에 안 했지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게임 개발을 하니까 유니티랑 언리얼이라는 도구가 있으면 그것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주식이 있고. 근데 그 주식이 막 내리면 계속 유지할 그 용기가 없어요. 제가 일하는 분야지만 함부로 투자하지 못하겠고 무서워요. 특히 또 이번에 여러분 러시아 투자했던 집 로저스 같은 경우 러시아에 투자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하. 그런 대가도 이번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거예요. 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은행주들 이번에 금리 올린다고 해서 정말 대박이라고 하면서 은행주 막 사면서 주식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은행주 투자한 거에 대해서 역시 대단하다 하는데 갑자기 러시아 규제 때리니까 은행주 다 지금 폭락하잖아요. 저 뱅크런 막 나오고. 이런 거 우리 사실 예측 못해요. 예측 못하는데 그나마 전 테슬라는 그런 리스크들이 리스크 비용이 제일 적은 주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믿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모두 다 그 계획을 다 못 지킬 것 같아요. 심지어 테슬라도 지금 되게 위태위태해요. 왜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이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160만 대 생산해도 대박이라고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사이즈나 배터리 수급 능력이나 광산이랑 직접 계약을 한다는 등 그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의 희망은 중국일 텐데. 러시아의 희망은 중국이기 때문에 자원을 또 싸게 팔겠죠. 근데 그 후려친 거를 테슬라가 과연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가 상하에선 쓸 수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삼성이 크립톤이나 이런 네온 같은 가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미국은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배제를 시킬 수밖에 없네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지켜보면서 저는 사람들 이권만 따라가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 하는 말은 그냥 고지글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공영 매체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SBS, KBS, MBC에서 CNBC 특히 거기서 이제 테슬라보다는 GM입니다, 포드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화가 난 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트위터에 GM이랑 포드만 얘기하면 그리고 뭐 우리 형 원래 트위터 쓰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유일한 홍보 수단 아니야 테슬라의 정보를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네. 마무리 멘트 좀 하실까요? 또 실패한 영상이 된 것 같아요. 엄청 길게 찍었어요. 김편집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김편집. 김편집. 미안.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